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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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무리한 기소라면서 검찰을 맹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기어이 정적을 제고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시타비 야전인수격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에 계속 비교를 하다가 이제 급기야 브라질 룰라 대통령까지 끄집어냈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 기존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던 외국의 대통령들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헤쳐나가서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이재명도 대통령 되는데 문제가 없다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연히 다르다. 최소한 두 가지 경우에서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하고 있는 트럼프나 룰라 대통령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과정 생중계 하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생중계 주장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께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기 피습에도 의연한 태도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습 사건, 여기 헬기 불법으로 위법으로까지 추정되었던 이런 이송까지도 했었었고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배 씨 같은 경우는 5급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사모님 팀장이에요. 이것 자체가 충분히 지금 배임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배 씨나 그리고 지금 공익 제보자 같은 두 명의 급여만 해도 약 3억에 이른다 그럽니다. 이게 8년 동안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를 수가 있는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모를 수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료들을 뽑고 있는데 여기 간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도 1억 7천 정도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들이 충분히 모이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또 2015년에 3월 15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날은 이재명 대표가요 점심을 9번 먹고 저녁을 9번 먹었습니다. 여기 기록상에 보면요. 뭐 홍길동입니까? 손오공입니까? 이건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점심 9번, 저녁 9번 결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로 많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검찰은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검찰이 통상 이런 정치인들 발언에 건건히 입장을 내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주장에 이번에도 검찰은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경찰이 한번 들여다봐서 무혐의 처리를 해서 불송치를 했는데 이것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증거가 나왔는지. 근데 뚜렷한 증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조명현이라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익 제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에 대한 어떤 증언과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이제 기소 당했으니 재판 받고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충실하게 소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 그리고 민주당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거 너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진짜 털면 턴 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털라는 거냐 뭐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추가가 되면서 5개 재판을 받게 됐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보낸 축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축사 내용이 현행 선거법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주장이 담긴 내용이에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현행 선거법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비판을 했어요. 이연령, 비연령이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요, 선거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결심을 받은 것은 명확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네,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당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대나 로비, 식사, 금품 제공하지 말라는 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다. 네. 현 정치인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조항이 아니라 해석이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석이 애매한 구간에 대해서 처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 축사가 그러니까 14일에 이 행사 측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일에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법에 대한 어떤 반발의 차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연설문이라든지 예. 이런 입장 축사 뭐 이런 것을 제가 작성하는 업무를 10년 넘게 했는데 예. 보통에 이렇게 당 대표에게 이런 축고사를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민주당에서 밝혔듯이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발송되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유연한 부분도 있지만 또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불합리한 면도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 결과와 선거법 토론회는 야구와 축구처럼 좀 다른 문제다. 그것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 민주당에서 선고 결과 전에 이거 발송한 것이고 훨씬 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일 민생 경제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런 행보가 사법 리스크 위기 돌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돌파는 법원에서 변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 리스크의 돌파는 변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검사 탄핵이나 판사 겁박이나 민생 행보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하고 뭐 지금 그 민생 경제를 살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민생을 팽개치는 것은 야당의 지도자로서 야당의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금 내수가 어렵고 또 물가가 많이 올랐고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품 가격도 올라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저만 해도 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1인분에 18,000원짜리와 19,000원짜리 두 가지가 있길래 예. 저도 고민하다가 18,000원짜리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란 것은 우리 국민들, 서민들까지 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금값이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를 확인하는 가장 현장인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이지 사법 리스크와는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선고입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또다시 생중계를 요청했는데요. 주진우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대 민주당의 대표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방송 생중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도 생중계 요청을 했지만 법원이 불허를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질 걸로 보십니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을 지금 정치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께서 혼돈이 있으실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사법부가 정말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이것을 이 가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어떠한 취지로 이런 판결이 나는지 국민들께서 모두 듣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이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개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무죄를 정말로 입증하고 싶고 국민들께 어필하고 싶다면 공개하라고 민주당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맞는 논리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대한민국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거나 그리고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생중계 요청과 함께 재판 지연 방지 TF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난 1심 선고 결과에서 예상보다 중형이 나와서 상당히 들떠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진보건 보수건 일간지에서 사설을 통해서 이럴 때 지금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바라지 말고 지금이 혁신과 여권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소속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여권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여권도 이런 리스크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래야지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된 다음에 본인들도 어떤 반사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사실 이런 사법 리스크 외에도 저희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여권도 이럴 때일수록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생중계를 해야 된다느니 뭐 이러한 공격과 정치적인 어떤 공세보다는 민생을 살피고 본인들의 리스크를 이때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검사 탄핵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다 3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 서울중앙지검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또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인데 이게 다 도이치모터 사건 수사 라인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떠한 사법부에 대한 불만 표시를 지금 검사 탄핵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예측하고 국민들도 예측하는 이미 변수 아닌 상수가 되었다라고 판단되고요. 기존에 지금 검찰들에 대한 지금 탄핵 소추를 민주당에서 했지만 이거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검찰 탄핵 소추 그리고 기각의 형태로 이어질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검사들의 이러한 임무 공백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죄가 경감되기도 하고 증감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명확하게 반성만 한다라고 해도 이게 충분히 경감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위는 사법부를 부정하고 검찰을 부정하고 정치 공세로 몰고 가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판결에도 전혀 도움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재판들이 여러 건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어떤 사법부를 비판하는 게 다소 현명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검찰과 다시 전면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검사 탄핵은 사실 여권에서 검찰에 대한 공세로 충분히 오해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중앙지검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아래 뭐 4차장, 반부패 수사 뭐 2부장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은 검찰에 대한 공세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어쨌든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재판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판단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검사 탄핵을 통해서 헌재에서 과연 이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한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탄핵은 검사 탄핵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간접적인 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것을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유무죄를 한번 판단받기 위해서 이번에 검사 탄핵을 하는 의미도 있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 대표 입장과 여야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탄핵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를 키우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될 때다. 혁신당에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관련 논의 없었습니다. 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여기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탄핵 소추안 초안을 발표를 했고요. 15가지 탄핵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 사유들 보셨나요? 네,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조급지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일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러한 형을 받은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니 본인은 더 급하거든요. 지금 본인은 지금 2심까지 확정이 나 있는 판입니다. 예. 그럼 이제 정말로 본인이 조급해졌다라고 보입니다. 이 15가지 탄핵 사유라는 것이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탄핵이 지금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공무상, 직무상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 정도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꺼내드는 제도인데요. 언젠가부터 지금 야당이 아무 때나 꺼내들 수 있는 정말 한없이 가벼운 대한민국의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탄핵 제도를 이렇게 쉽게 꺼내서 안 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행정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 행정 공백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야당 대표들, 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 탄핵 제도로 정말 민생을 계속해서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 공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위법 행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니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개한 15가지 그 탄핵 사유들을 보면요. 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도 있고요. 쇠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야권에서도 다소 좀 논리가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일관된 입장은 탄핵과는 저희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탄핵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대한 위법이 의혹사항이 있어서 이게 헌재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 민주당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을 먼저 해야 된다. 특검을 해가지고 정말로 위법적인 사항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많은 국민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도 대통령에게 정말 위법 사항이 있었구나를 인정할 정도가 되는 여론이 형성돼야지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지금 탄핵은 이르다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진실을 밝혀야 될 특검을 주장해야 될 때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네.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게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주장하고 지금 현재 검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얼굴에 침 뱉기이다. 이거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기소도 불기소도 못했던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검사들은 이거 직무유기입니까? 직무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까? 이것부터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이미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나 불기소됐고 이제 불기소 처분까지 된 사건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건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